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및 코미커의 6월 배당금 소식 및 배당 성장률, 그리고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SCHD 투자자들의 포모와 관련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배당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본주들부터 살펴보면 월말 배당인 타이거는 34원, 소울은 33원, 소울 해지는 32원의 배당금을 공시했고 7월 1일과 7월 2일에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중 배당으로는 코덱스가 30원, 안전자산인 솔미체 30원, 이번 달에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한 솔미당 2호는 31원, 마지막으로 에이스는 45원의 배당금을 공시했고 지난 6월 중순에 모두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솔미당 2호가 월중 배당으로 변경되면서 앞으로는 월중 배당 종목들과 월말 배당 종목들의 배당률에서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배당 커버드콜 종목들입니다. 타미당 2호는 85원, 코미당 10은 92원의 배당금을 공시했고 7월 2일에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월중 배당인 타미당 1호는 70원, 김치 디보라고 불리는 코미커는 90원, 마지막으로 타미당 3호는 87원의 배당금을 공시했고 모두 6월 중순에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24년 1월 이후 매월 배당금 및 월 배당률 데이터입니다. 월말 배당 종목인 타이거, 솔 해지는 모두 0.3에서 0.31%의 월 배당률로 비슷한 배당금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미당 2호가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하면서 월중 배당과 월말 배당 종목들 간 편차에 대해 어느 정도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 달은 솔미당 2호는 월말 배당 종목과 동일하게 0.31%의 월 배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덱스 역시 0.3%의 월 배당률을 기록했지만 에이스는 45원의 배당금으로 월 배당률 0.38%를 기록하며 다른 종목들 대비 유독 높은 배당률을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지난달에 0.17%로 낮은 월 배당률을 기록했던 부분이 이번 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종목 수가 많아지면서 안전자산인 솔미체는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솔미체 역시 30원의 배당금으로 0.31%의 월 배당률을 기록했고 나머지 종목들과 유사한 수준의 배당금이었습니다. 이어서 커버드콜 종목들입니다. 타미당 1호는 70원의 배당금으로 지난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배당금을 기록했습니다. 타미당 2호는 85원으로 0.91%의 월 배당률을 기록하며 평년과 비슷한 월 배당률입니다. 코미당 10은 92원으로 1.02%의 역대 가장 높은 배당률을 기록했고 코미커는 90원으로 0.79%의 월 배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미당 3호는 87원으로 0.99%의 월 배당률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낮은 배당률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들의 배당 성장률을 확인하기 전에 SCHD의 2분기 배당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SCHD의 2분기 배당금은 0.2602불로 전년 동기 대비 5.3% 배당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 2분기 중에서 배당금이 줄어들었던 경우는 지난 202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흔한 케이스는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0.26불의 배당금은 SCHD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배당금입니다. 작년 2분기와 4분기에 기록했던 0.2747, 0.2645불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배당금이었습니다. 이번 2분기는 배당금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1분기, 2분기 합산으로는 전년과 비교시 현재 6.4% 배당금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본주들의 배당 성장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CHD가 2분기 배당금이 줄어들었던 만큼 당연하게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들도 배당금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외납세액 원천징수 이슈까지 겹치면서 SCHD 대비 더 큰 폭으로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타이거는 2분기 기준 배당금이 약 16% 줄었고 소울은 19%, 솔 해지는 24%, 에이스는 12% 배당금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환율 영향이 없는 솔 해지 기준으로 보면 SCHD 배당금이 5.3% 줄었고 외납세액 원천징수 15%를 고려하면 SCHD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분기 누적으로 살펴보면 타이거는 4.8% 증가, 솔도 5.2% 증가, 솔 해지는 4% 감소, 에이스도 마이너스 4%로 종목별 편차는 있지만 전년과 비교시 배당 성장은 현재까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외납세액 원천 징수가 15%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배당금을 받는 만큼 9%씩 크레딧이 적립되면서 연금 수령 시 이중 과세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SA와 연금계좌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시간이 내년까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배당금이 공시될 때 크레딧이 어떤 식으로 적립이 되는지 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커버드콜 종목들의 배당 성장률입니다. 커버드콜 종목들은 배당금의 대부분이 옵션 프리미엄 매도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기 때문에 본주들과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배당금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타미당 1호와 2호 모두 2분기에 각각 8%, 9% 넘게 배당금이 줄어들었습니다. 타미당 1호는 상반기 누적 3.3% 배당금이 증가했지만 타미당 2호는 소폭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김치 디보라고 불리는 코미커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달리 여전히 배당금이 증가했습니다. 6월 기준으로도 약 6% 상승했으며 2분기 기준으로는 14%,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약 38% 배당금이 증가했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 기준으로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 랠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CHD는 하락을 거듭하며 연간 기준 마이너스 3.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7월에는 SCHD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CHD 상장 이후 월별 수익률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 12년간 7월 기준으로는 2014년에 딱 한 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7월 기준 12년 평균 수익률은 2.84%로 11월에 3.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균 수익률입니다. 22년도부터 횡보를 했던 SCHD도 7월에는 3%가 넘는 수익률을 3년 연속 기록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SCHD 투자자들도 7월의 분위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SCHD에 진심으로 투자 중인 미국 트위터 유저의 글을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SCHD가 다른 성장주에 비해 오르지 못한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반응은 사실 미국에서도 비슷합니다. 포모 현상이 미국의 SCHD 투자자들 사이에서 꽤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리안 슈드 스탄에 따르면 SCHD는 지난 10여 년간 늘 성장주 랠리에서 주목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저 역시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강세장 시기에는 SCHD가 S&P 500을 앞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6년과 2021년이었습니다. 현재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해 봤을 때 SCHD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경우 결국 시장 전체 지수와 비슷한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SCHD는 고점은 비록 낮지만 저점이 훨씬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가져가기에 좋은 ETF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시점부터 백테스트를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간을 늘리면 늘려갈수록 SCHD의 기초지수가 S&P 500 대비 더 훌륭한 과거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CHD가 2011년에 상장해서 단순히 이론적인 비교이지만 1999년부터 투자했다면 S&P 500 대비 2배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과 연간 수익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2016년, 2021년, 2022년은 SCHD가 투자자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3년부터 힘을 못 쓰면서 SCHD 투자자들에게 포모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종목 선정 로직 자체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 역시 SCHD를 투자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 종목이 누구에게나 최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SCHD를 대체할 수 있는 ETF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찾아봤지만 딱 하나 완전하게 꼽을 수 있는 ETF는 없었습니다. SCHD는 여전히 시킹 알파에서 배당 성장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배당금 관련 종합 A+ 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CHD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ETF로 배당률이 2에서 3%를 넘고 일부 빅테크 등이 포함되어 주가 성장까지 예상할 수 있는 ETF로는 VYM, FDVV, HDV, DIVB 정도 있지만 이 ETF들도 모두 배당금이 줄어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3% 이상의
이상의 배당률을 기록하면서 배당금이 한 번도 삭감되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 ETF는 SCHD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DGRW, VIG, DGRO 같은 ETF들도 거론이 되지만 배당률이 2에서 3%를 넘지 않는 종목들은 결국 S&P 500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SCHD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ETF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그나마 대체할 수 있는 배당 ETF로는 VYM과 FDVV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0년부터 야심차게 장기 투자를 선언했고 현재까지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나름의 방식대로 포모를 이겨내기 위해 찾은 방법으로는 어떤 ETF든 한 종목의 비중을 30%를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받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모든 ETF를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으로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ETF 하나의 비중을 50%를 넘기겠다고 하면 저는 유일하게 S&P 500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음들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저만의 포모를 이겨내기 위한 투자 방법입니다. 이론상 아무리 좋다고 하는 투자 방법이라도 내가 소화하지 못한다면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계좌 연금 인증 시간 대비 최근 S&P 500과 나스닥의 상승에 힘입어 제 연금 계좌는 다시 한번 2억을 돌파했습니다. 개인 연금이다 보니 환율의 영향으로 올해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지만 흔들림 없는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제 나름의 방식대로 완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투자자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서 어떤 외부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SCHD에 대한 대체 ETF는 계속해서 찾아나갈 예정이며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CHD를 매도 혹은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드는 순간이 온다면 바로 배당 성장이 멈추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배당 ETF들도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작게는 한 번, 많게는 두세 번 배당이 줄어든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SCHD의 배당이 딱 한 번 줄어들었다고 바로 투자를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늘 성급하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섹션 899 벌칙세 역시 논란이 되자마자 배당 ETF를 모두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변경한 분들이 계시지만 결국 섹션 899 역시 시행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연금 개시까지 15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긴 하지만 연금 개시가 5년이 남은 시점부터 반도체와 빅테크 등의 기술주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SCHD 혹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배당 ETF와 커버드콜 ETF 등으로 전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4% 인출률을 실행하기 위해 제 계좌 전체 포트에서 배당률을 4% 이상으로 높이는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마도 제 성격상 수십 년간 모아왔던 나의 반려 ETF들을 자가 배당을 위해 매도하는 행위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면서 흔들림 없는 투자를 해 나가길 바라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